자, 우리 주변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를 모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고요. 사고 피해 보상 또한 고스란히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인 본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될 수 있는 건데, 알면서도 혹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는 무보험 운전자들, 그 위태로운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첫 교통사고의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죠. 게다가 이런 사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제 사고 차량이 여기 있었고 가해 차량이 저쪽에 세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더니 한 10대 명이 내리면서 뿔뿔이 전부 다 흩어지더라고요. 사고는 출근길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제보자의 차량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로를 이탈하는데요. 다른 거 뭐를 밟고선 차가 돈 줄 알았는데 일단 내리자마자 어디 뭐 타이어가 터졌나 먼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차를 둘러봤는데 좌측 휀다 부분이 많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난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처음엔 차량 타이어가 터진 줄로만 알았다는 제보자. 사고 이후에야 상황을 인지했다는데요. 앞에 있는 승합차가 멈춰서 확인해 보니까 그 어떤 70대 외국인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승합차에서 한 10대 명 정도가 내리더니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일단 상대방한테 보험을 부르라고 하니까 자기는 보험이 들은 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보자가 좌회전을 하자마자 뒤쪽에 있던 승합차가 추돌을 한 겁니다. 일단 제보자의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기로 했다는데요. 처음에는 왜 보험 안 들으셨나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는 뭐 차 끌 일도 별로 없고 나이도 많다 보니까 보험을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신고를 하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좀 선처를 부탁드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서둘러 합의를 보고 사고를 마무리 지었다는데요. 그나마 제보자의 경우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일단 외국인이라서 더 그런 보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무보험이라는 자체가 되게 좀 놀랐었고, 합의를 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바로 보험을 들으시라 얘기를 바로 해드렸습니다. 사실상 무보험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기란 쉽지 않은데요.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무보험이라고 하는데, 보통 무보험 차량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행한 자동차의 보유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범칙금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거와 별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한 제보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여보세요? 네. 네, 씨, 저 아시죠? 네. 하도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연락도 문자도 한 번도 안 나오시고, 기다리는 사람 생각하셨으면은 연락을 한 번이라도 문자라도 넣어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맞는데 제가 괜찮아요. 휴대폰이 없으니까 당장에 뭐 어떻게 연락을, 그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휴대폰 번호를 다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사이가 몹시 불편해 보입니다. 아니 뭐 제가 뭐 일부러 피할 것 같으면은 핸드폰 번호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죠, 제가. 얼마인지는 기억하세요? 그거를 계좌번호나 해갖고 문자로 다시 보내주세요. 그거를. 1년 동안 제가 기다렸잖아요. 연락도 안 받으셔서 올 때까지. 어렵게 통화 연결이 됐지만 대화는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하고 거의 한 10개월 동안 연락 안 되다가 이번에 또 연락이 된 거죠. 이걸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악연은 1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시작됐다는데요. 제보자가 서행하며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제가 측면을 받은 거니까는 제가 과실이 있다 그래서 내려서 이제 먼저 인사하고 죄송하다고 그러고서 봤는데 보험사 부르고 좋게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접촉사고라 보험 처리하면 될 줄 알았다는 제보자. 그런데 제 보험사 오고 상대방 보험사도 왔었는데 이제 제 보험사 담당자가 저쪽 차량이 어제 12시부로 보험 만료가 된 차량이라서 저쪽 보험사에서는 이제 들어간다고 저한테는 이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이 직접 현금으로 뭐 수리비를 처리를 해주든지 병원을 가게 되면은 병원비도 상대방이 현금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게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상대 운전자의 과속이 인정되었고 제보자에게는 40%의 과실이 주어졌다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상대 운전자는 무보험이었고 제보자는 자차 보험에 들어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합의해야 했던 건데요. 지방에서 막 도착하자마자 저랑 사고가 난 거라고 집을 내려가야지 이 뭐 차량 문제라든지 수리비 같은 거 해결이 되니까 일단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을 믿고서 일단은 보내줬죠. 연락처하고 교환하고 경찰서까지 가서 신분 확인까지 했는데 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나 약속은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았던 가해 운전자.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다는데요. 가해차량 무보험에 대해서 40만 원짜리 범칙금수가 끊어주고 근데 그 후에 자기들끼리 다 합의를 하고 갔는데 가해자가 연락을 두절하고 돈을 안 보내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배가 돼 있으니까 검거가 되면은 억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검거가 안 되니까 이건 어떻게 볼 방안이 없죠.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제보자. 가해 운전자의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는 주인 잘못 만나서 무슨 고생인지 참 모르겠네요. 뭐 찾으러 온다고 말만 하고 오지도 않고. 사고 직후 공업사에 수리를 맡겨놓고는 1년째 찾아가지도 않고 방치 중이라는데요. 빨리 고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나름대로 막 타이어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이제 내일 세차해서 이제 끝납니다 하고서 이제 내일 세차 끝내놓고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이제 안 받는 상황이 된 거죠. 그쪽 피해자분도 지금 답답하시겠지만 나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뭐 부속값이고 그 돈이고 뭐고 그냥 아예 그냥 차를 버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 머리 지짐 나죠.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타들어가는 제보자의 마음을 상대 운전자는 알기는 할까요? 솔직하게 뭐 이래저렇게 해갖고 밀린 건 맞아요. 맞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일거리 잡히고 이래가지고 그 빨리 뭐 회계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뭐 대금 나오는 대로라도 다는 안 되더라도 뭐 얼마라도 넣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하고 그 다시 남겨주세요. 금액하고.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해야 하는 제보자. 과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의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피해가 큽니다. 2018년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 건수는 무려 5만 5천여 건에 달합니다. 네, 통계상으로는 전체 2,300만 대의 등록 차량 중에서 약 83만 대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무보험 차량 운행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누구나 무보험 운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져가지고 나는 그 소리가 워낙 크게 났으니까 차에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소리가 너무 클 정도니까 눈에 들어온 거는 거의 뭐 한 1, 2초? 길어봤자 2, 3초 사이에 벌써 뭐 소음하고 이런 게 나니까 벌써 이제 박은 거죠.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다는 제보자. 굉음과 함께 차량 한 대가 들이닥칩니다.
충돌이 발생하고 도로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때 경찰차가 뒤에서 2대가 따라오고 있었고 저쪽 방면에서 한 대가 지원 나오고 있었고 총 3대가 이제 오고 있었죠. 중앙선 치면서 받고 다시 후진해서 도주를 하려고 차가 SUV 워낙 긴 차니까 회전 반경이 너무 넓어서 저 인도 블럭 쪽으로 올라가니까 제가 이제 그걸 못 내려오게 막아쓴 상태죠. 가해 차량이 경찰차를 피해 도주하다가 제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던 겁니다. 이 운전자는 왜 도주하려 했던 걸까요?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량이 도주를 해서 급히 이게 추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격하다 보니까 속도가 높고 하니까 지금 이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위험천만한 주행을 펼친 가해 운전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신 상태니까 집에 차 키가 있고 차가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나와서 술 한 잔 먹고 운전을 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이거 부모님한테 알리지 말라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선처를 부탁한다고.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가해 운전자.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서 가해자 부모가 찾아왔다는데요. 이상한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쪽 부모님이 다음날 오셔가지고 내가 운전한 걸로 해서 보험 처리를 좀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경찰서 가서 자기가 본인이 운전을 했다 하고 보험 처리를 하겠다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니까는 그럼 무슨 소리냐고. 그럼 보험 사겠다고. 되게 큰일 날 소리 한다고 뭐 그런 들었죠. 가해 운전자는 결국 무보험 운전으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쉽게 차를 맡기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다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바로 다음 사고처럼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 제보자는 이 사고의 가해자인 트럭의 운전자입니다. 문의를 해보니까 보험이 벌써 2달 전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이제 모르니까 타고 다녔죠, 제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주니까 단계보험으로 이렇게 넣어가면서 했더라 이 말이죠. 피해 차량은 신호에 맞게 주행 중이었습니다. 반면 적색 신호에 주행을 했던 제보자. 신호 위반을 한 제보자의 일방 과실이라서 100%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뭐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보면 차가 외제차에다가 병원에 분리중과 입원을 했었다더라고요. 한 2천 정도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 통행량이 많다는 사거리, 신호등도 잘 보이는데 제보자는 왜 신호 위반을 했던 걸까요? 저녁에 이제 준비하려고 반찬거리 좀 사러 가자 그래가지고 갔다 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두고 간 신호등이 그 사거리 신호등이 아니라 저 한 200~300m 더 멀리 있는 그 신호등 보고 착각을 했나 봐요. 잘못 봐준 거지. 뒤집어 쓴 거지 어떻게 보면요. 당시 지인의 차량을 빌려 탔던 제보자. 사고 후에야 무보험인 걸 알았다는데요. 합의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 2천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출을 해가지고 500만 원 대출해서 보험 들고 트럭을 하나 샀어요. 가서 그냥 고물이라도 좀 주워서 팔아가지고 좀 모아서 갚으려고 그렇게 이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어요. 새로. 무심코 잡은 운전대로 인해 막막한 현실에 놓인 무보험 운전자. 비단 이 운전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남의 차를 운전을 한다 그랬을 때 자기가 보험이 처리가 되는지 그거를 운전하는 사람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게 맞고 그다음에 깜빡한 사람들은 좀 과태료같이 이렇게 좀 살짝 좀 경각심을 주는 정도 수준에서 끝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보험 사고가 위험한 이유는 사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고 운전자의 손해배상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피해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보험, 운전자의 필수입니다.